아니,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5천만원짜리를 3천만원대로 살 수 있고 심지어 2,600만원씩 할인해주는 차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산 차주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이게 심지어 중국 시장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요즘 들어서 저렴한 전기차가 가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할인을 많이 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를 이렇게 할인해주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회사들이 할인 공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일단 폴스타부터 보면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 시작 가격이 5,490만원이라고 하거든요. 중앙정부 보조금 488만원에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이 129만원, 충남이 502만원,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충남 지역을 예로 들면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990만원이니까 4,500만원을 결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결제 금액이 13.2%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4,500만원에 13.2%면 594만원이니까 실금액 가격이 3,906만원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폴스타가 판매량을 끌어올리려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출고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옵션 같은 게 미리 구성된 차를 선택하면 10% 할인이 제공되고, 삼성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3.4%에 달하는 캐시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폴스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벤비아 독일 3사도 전기차 할인에 진심입니다. 우선 벤츠 EQS SUV는 원래 출고가가 1억 5,410만원이었는데 1,541만원을 내렸다고 합니다. 100분율로 따지면 10% 할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무려 2,600만원까지 할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17% 할인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BM도 마찬가지입니다. iX3 M 스포츠 출고가가 8,26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670만원 내린 6,58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디도 이트론 스포츠백 55 카트로 출고가가 1억 2,31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216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1억 95만원에 판매 중이라고 하고요.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도 훨씬 파격적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는 건데, 아니 갑자기 왜 너무 안 팔려서 그러는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점점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저렴한 전기차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이제는 보조금의 역할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보조금 없이도 저렴하게 내연기관 차랑 비슷한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전기차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건데, 방금 전에 살펴본 차들 모두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일반 대중 브랜드들도 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대중 브랜드들은 아예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걸 대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도 전기차를 내연기관 차보다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대중 브랜드처럼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수는 없으니 아예 할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78,466대라고 합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어난 건데, 작년엔 증가율이 무려 75.6%였던 걸 감안하면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총 434만 2,500대 정도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건데, 2021년에는 증가율이 115.5%에 달했고 이때가 말 그대로 정점이었습니다. 작년엔 61.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는 증가율이 50%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보조금도 줄어들고 이제는 내연기관 차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내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이 2조 3,988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1,664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전기 승용차 기본 국고 보조금은 지금도 대당 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400만 원이 지급되고, 전기 화물차는 대당 보조금이 1,400만 원이었던 게 1,100만 원으로 30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하고 영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완전히 가격을 내리지 못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급 차종인데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비쌉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사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이 줄어들면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구조란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중 브랜드들처럼 아예 가격을 내리던지 아니면 지금 국내에서 할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들처럼 할인 전략을 펼치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약간 과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개발 비용을 이전까지는 보조금을 포함시켜서 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용 플랫폼도 대부분 만들었고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던 찰나에 저가형 전기차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제조사들 입장에선 이제는 이렇게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아야 남는 겁니다. 비싸서 아예 못 파는 것보단 저렴하게 해서 팔아야 조금이라도 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들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모델 Y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기아는 레이 전기차 같은 걸로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심지어 EV5 중국 가격이 2,900만원이라면서요. 국내용 모델은 배터리 종류가 달라서 1000만원 정도 비싸게 들어온다 해도 보조금 포함 3천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캐스퍼 전기차도 판매될 거라고 하고 이미 대중 브랜드는 저가형 모델을 도입하면서 전기차 평균 가격을 낮추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특히 그 돈 주고 전기차를 외산하는 인식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i7 같은 차들 보면 가격이 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김승현 편집장이 산 740i는 퍼스트 에디션에 투톤 컬러 옵션이 들어갔는데도 2억 원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전기차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냐 이거죠. 2억 원을 넘게 주고 산 차를 타는데 충전 걱정을 해야 하고 추운 겨울에는 충전기 주변을 서성이면서 충전을 해주고 기껏 충전기를 찾았더니 전용 카드가 있어야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딜 가든 충전기 위치를 찾아놔야 하고 이런 모든 게 너무 불편한 거죠. 지금까지 전기차 시승을 하면서 아주 저렴한 전기차든 2억 원이 넘는 전기차든 이런 건 똑같이 신경 써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비싼 차일수록 더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2억을 넘게 주고 차를 샀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차를 타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i7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최종 선택은 740i를 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약간 모순적인 공식이 생겨난 것 같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할인은 더 큰 혜택을 줘야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프리미엄 브랜드한테 불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대중 브랜드처럼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거든요. 테슬라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나 싶더니 결국은 대중 브랜드처럼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 브랜드 중에선 기아가 대표적인데 기아는 모든 전기차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전기차도 있고 중간 정도 가격대의 전기차도 있고 아주 비싼 전기차도 있습니다. EV9 같은 차가 아주 비싼 전기차에 속하잖아요. K9보다 비싼 기아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그런데 얘가 신차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6월 7월 판매량이 1500대도 안 넘으니 말 다 했죠. 현대기아차의 신차인데 국내에서 이렇게 신차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게 사전 계약 기록을 세웠을 때는 완전 딴판인 겁니다. 8영업일 만에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이 7,700만원대라는 소식 이후로 사전 계약이 실제 구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시작 가격이 7,700만원대인 거고 옵션 조금만 넣으면 8천만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이 돈 주고 기아를 사야 하나? 이 돈이면 제네시스 같은 차들도 여유롭게 사고 벤츠나 BM을 사도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전기차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웬만한 차들 가격이 다 이러니까 이게 곧장 판매량 둔화로 이어지고 매출과 실적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기아 같은 대중 브랜드들은 이걸 투트랙 전략으로 극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EV9 판매량이 안 나와도 EV5나 레이 전기차 같은 걸로 판매량을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비싼 차는 판매량이 좀 안 나와도 저렴한 전기차가 판매량이 많이 나와주면 박리담의 전략으로라도 매출하고 실적 견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기아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중 브랜드들은 저가형 전기차 출시에 진심일 수밖에 없을 거란 거고요. 앞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할인 공세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할인 말고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전기차를 계속 팔 생각인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할인 공세를 더욱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